안녕하세요. 연금연구소 센터장 김경호입니다. 여러분, 연말정산을 할 때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당연히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찾아보시는데요. 여기서 세액공제라는 단어의 의미는 세금을 공제해서 돌려받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 세액공제가 가능한 개인연금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안내해드릴 연금저축과 연금저축펀드인데요. 왜 무조건 가입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연금저축과 연금저축펀드의 비밀과 이미 가입해서 납입을 하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 납입을 못하게 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꿀팁까지 오늘 확실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바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두 번째, 네 번째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꿀팁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가시길 바라며 될 수 있으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연금을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가입 조건과 세금 혜택 부분입니다. 신생아부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작년까지는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세금 혜택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연간 600만 원 한도로 16.5%의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600만 원을 꽉꽉 채워서 납입을 하셨다면 공제율 16.5%를 적용해서 최대 99만 원의 세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연봉이 5,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공제율이 16.5%가 아니라 13.2%로 줄어들면서 79만 2천 원의 세금 혜택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쉽게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연금저축과 연금저축펀드로는 600만 원 한도로 연봉에 따라 13.2%에서 16.5%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고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IRP를 통해서 추가로 300만 원을 더 채워서 최대 900만 원 한도로 13.2%에서 16.5%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세액공제 연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금저축과 연금저축펀드의 단점인데요. 구독자 여러분, 이 부분은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 어떤 영상에서도 알려주지 않고 있는 세금의 비밀에 대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세금 혜택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 세상에 장점만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은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보는 뒤에 꽁꽁 숨겨놓기 마련이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보는 뒤에 꽁꽁 숨겨놓기 마련이죠. 혹은 보이지 않는 굉장히 작은 글씨로 알아보기 힘들게 만들어 놓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과 연금저축펀드의 단점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도 해약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납입을 하시다가 갑작스러운 이벤트로 해약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납입을 하다가 중도에 해약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세금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10년 정도 납입을 하다가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된다면 토해내는 세금도 절대 무시 못할 수준이겠죠? 이 부분은 내가 지금까지 세금 혜택을 받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외에 추가로 타소득세라는 항목이 추가됩니다. 이게 뭐냐면 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펀드로 운영을 하면서 발생된 이자 또는 수익에 대해서 16.5%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것보다 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연봉이 5,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이 16.5%가 아니라 13.2%가 공제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3.2%의 세액공제를 받다가 중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13.2%의 세액공제를 받았던 만큼 토해내야 할 것 같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16.5%의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아이러니해서 작년에 증권사에 몇 번이고 전화를 해서 알아본 기억이 있는데요. 연봉이 5,500만 원을 초과하신 분들이 가입을 하셨거나 가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상담원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정확히라는 건 상품 설명서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 정확하게 안내를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야 추후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연금소득세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연금저축과 연금저축펀드 같은 세액공제형 개인연금은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연금은 단지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받는 노년기에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을 지금 안 내고 노년으로 미룬다 라는 의미에서 과세 이연의 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서 매월 받는 연금에서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가 차감되고 지급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연금저축과 연금저축펀드는 사적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1,500만 원이 초과되면 국민연금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최대 49.5%의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니 연금을 준비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세금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야겠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종합소득세로 인해서 49.5%의 세금은 너무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7월에 세법 개정으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면 기타소득 저율과세를 신청해서 최대 세율 16.5%만 납입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동으로 기타소득 저율과세가 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받으시면서 내가 받아야 하는 연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세율은 또 얼마나 적용이 되어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로 연금저축과 연금저축펀드의 차이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연금저축은 금리 연동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정해진 금리가 있는데요. 이 금리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연금저축펀드는 상품 이름에서도 바로 알 수 있듯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률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저축은 금리 연동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메리트가 없어 보이고, 연금저축펀드는 투자형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심할 것 같고, 이러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하시고 은퇴 시점을 미리 정해놓고 알아서 투자를 해주는 TDF라는 펀드가 있으니 이러한 점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그럼 차이점은 간단하게 끝내고 정말 중요한 정보가 숨어있는 네 번째 이야기, 바로 연금저축과 연금저축펀드를 해약하는 상황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연금저축펀드는 매월 납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이나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잘 정해야 하는데요. 무리하게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된다면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도 납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발생하면서 납입을 이어가지 못하고 해약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로 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IRP로 이전을 하게 되면 뭐가 좋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매월 납입을 하지 않고 연간 납입을 하고 싶은 만큼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펀드는 해약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세금 혜택을 비롯해서 기타 소득세까지 빠져나가기 때문에 5년이고 10년을 넣었는데 적금보다 못할 뿐더러 원금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손실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IRP는 다양한 안전자산과 투자 상품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펀드를 IRP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만 55세 이상, 둘째로 5년 이상 가입, 셋째로 부분이체는 안되고 전액이체만 가능합니다. 위 세 가지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IRP로 이전이 가능하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납입 여력이 안 되시거나 IRP로 다양한 투자를 원하신다면 이전 신청을 통해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액공제형 연금과 비과세형 개인연금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알아본 연금저축과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형 개인연금이고, 연금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을 비과세형 개인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세액공제형은 말씀드렸듯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때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연금을 수령하실 때 다시 토해내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과세형은 5년 이상 납입을 하고 5년 이상 거치, 그리고 월 납입금 1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해주는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핵심은 비과세형 개인연금은 사적연금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많아도 종합소득세로 인한 세금 부담이 없으니 구독자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개인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개인연금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연금저축과 연금저축펀드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금저축과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형 개인연금으로 연간 600만 원 한도로
연봉에 따라서 13.2%에서 16.5%의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로 3.3%에서 최대 49.5%의 세금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로 세금이 16.5%를 초과하게 된다면 기타 소득 저율과세를 신청해서 최대 16.5%까지만 세금을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건 세액공제형 개인연금은 과세 이연의 효과가 있을 뿐이다 라는 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연금저축은 금리연동형 연금저축 펀드는 펀드로 운영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간혹 더 이상의 납입 여력이 없을 경우 IRP 계좌로 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하나로 연금저축과 연금저축 펀드에 대해서 더 이상 알아볼 필요는 없겠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영상을 돌려보시거나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라며 구독 부탁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